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11월에 시행된 수능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은 어떻게 푸느냐? 첫 문장을 읽고 틀을 설정해 가면서 이 글의 소재와 방향성을 파악을 해가면서 읽고 패러프레이징을 확인해 가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라.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면 주제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bably, 아마도 가장 큰 장애물인데 놀이에 대한 성인에게, 다시 성인에게 놀이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worry, 걱정인데 어떤 걱정이냐면은 그들이 어리석고 부적절하고 멍청해 보이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래. 만약에 성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놀아라 라고 허락한다면 내가 어리석고 부적절하고 멍청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대. 그럼 첫 문장 읽고 이 글의 틀을 어떻게 설정하면 된다? 이 글은 뭐에 대한 글? 성인의 놀이에는 장애물이 있대. 대표적으로 하나만 쓸게요. 그 장애물은 뭐다? silly, 어리석어 보일까봐 그런 마음 때문에 놀이에 대한 장애물이 있다. or 또는 성인들은 생각한대. 그것은 책임이 없고 비성숙하고 유치하대. 자, 그 다음에 여기 수거죠. 송두리째 맡기다 라는 뜻이고, 자, 다시 보시면 또는 그들은 생각한데 성인들은 그것은 책임이 없고 비성숙하고 유치하대. 뭐가? 놀이에 나 자신을 송두리째 맡기는 거는 책임이 없고 비성숙하고 유치하대. 한마디로 놀이하면 뭐하다는 거야? 어리석다라는 게 반복되는 거죠. silly하다. 그래서 안 논다라는 게 반복되고 있는 거고, nonsense, 말도 안 되고, and silliness, 어리석음이 자연스럽대. 누구한테? 아이한테는 자연스럽대. 그러나 성인들은 두들겨 맞는데. 규범에 의해서. 어떤 규범이냐면은 경박한 거를 경시하는 규범에 의해서 성인들은 두들겨 맞는데. 다시, 경박함을 경시한다고, 즉 놀이는 뭐하다고? silly하다고. 자, 그래서 계속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다? 어리석다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쯤에서부터 글을 한 중간까지 읽었는데 같은 내용이 반복되네, 이게 주제겠구나 의심하면서 뒤로 어떻게? 빠르게 처리하시면 된다. 이것은 특히 해당한대.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냐면은 평가받는 거야. 수행 기준에 의해서. 그 수행 기준이라는 거는 부모나 교육체계에 의해서 설정된 거야. 또는 어떤 성과 기준이냐면은 측정된 거야. 다른 문화적 규범인데 이미 내면화되고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는, 그러니까 당연시되고 내면화된 규범에 의해서 측정되거나 또는 교육 시스템이나 부모에 의해서 설정되어진 그런 성과, 수행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이가 장애물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죠. 부모에 의해서 또는 교육체계에 의해서 놀이는 뭐다? silly하다. 또 내면화된 문화적 규범에 의해서 놀이는 뭐하다고? silly하다고. 그래서 성인들이 놀이를 안 한다고. 만약에 누군가가 보냈대. 왜? 성인기를 걱정당하는 채로. 뭐에 대해 걱정당하냐면 항상 존경받을만 해야 되고 유능하고 아는 게 많아 보여야 되라고 걱정을 받는 채로 성인기를 보냈다면은 it can be hard, 어렵대. 때때로 놓아주는 게 어려워. 그리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기가 어렵대. 자, 마찬가지. 존경받아야 되고 유능하고 아는 게 많아 보여야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silly하면 안 된다. 즉 놀이를 안 한다. 계속 반복이죠. 이런 애들은 놓아주지를 못한대. 그러니까 놓아준다는 게 뭐겠어? 놀이 못한다고.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네. The thing is this. 그러니까 요지는 이건데 너는 주어야 된대. 너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하고 뭔가 흉내내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정체성을 떠맡을, 취할 허락을 너 스스로 해줘야 된대.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반복됐어? 놀이라는 거는 silly해. 그래서 성인들이 silly해 보일까봐 안 해. 근데 맨 마지막에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나왔죠. 뭐다? 너는 너 스스로한테 permission, 허락을 해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놀아라 라는 거죠. 그럼 이걸 토대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른도 규범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놀이를 즐겨야 한다. 바로 정답이죠. 2번 보면 아동에게 아동 대상으로 하는 말 아니죠. 개인의 창의성 안 나왔죠. 타인의 시선 안 나왔죠. 어른을 위한 잠재력 개발 프로그램 안 나왔죠.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놀라워 보일지도 모른대.
무언가 세속적인 거야. 뭐처럼? 양의 숫자를 세려는 욕망처럼 세속적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드라이빙 포스, 원동력이 된대. 뭐에 대한? 근본적인 발달에 대한. 뭐처럼? 문자처럼. 다시 정리하자면 뭐다? 뭔가 세속적인 거. 세속적인 것 때문에 뭐 한다고? 근본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대. 첫 문장을 읽고 요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면서 뭔가 소재가 전환이 된다. 그러나 문자 기록은 항상 동반했대. 뭐를? 경제활동을 동반했대. 왜냐면은 거래라는 게 무의미하대. 뭐하지 않는 한 너가 명확하게 유지하는 거야. 누군가의 트랙을 유지하는 거. 즉 keep track of 하면 무언가를 기억하던데,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한 거래라는 게 무의미하대. 그러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 문자가 발달했대. 자, 첫 문장하고 연결 지어 볼게요. 세속적인 거. 양의 숫자를 세는 거와 같은 세속적인 게 뭐가 됐다? 발달을 위한 원동력이 됐대. 발달에 대한 원동력이 됐다. 근데 뒤에 보시면 앞에서 그대로 나왔죠. written language. 문자라는 게 뭐 한다고? 동반한대. 뭐랑 동반한대? 경제활동이랑 동반한대. 다시 앞에 있는 게 그냥 한번 반복된 거죠. 문자라는 발달이 뭐랑 함께 간다고? 경제활동이랑 같이 간다고. 발달은 뭐랑 같이 간다고? 경제활동 같은 세속적인 애랑 함께 한다. 즉 첫 번째 문장이 그냥 반복된 거죠. 이처럼 초기 인간들의 글쓰기는 지배되어져 왔대. 자, 이거는 모르겠죠. 모르지만 뒤에 보면은 즉 내기에 대한 컬렉션 혹은 계산서에 대한 컬렉션은 계약에 대한 수집이래. 이 표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이란 뜻입니다. 다시 내기를 모으거나 계산서를 모으거나 계약을 모으는 것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에 의해서 지배되어져 왔대. 자,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인간의 글쓰기, 즉 뭐가? 문자가 지배가 되어졌대. 발달이 됐대. 뭐에 의해서? 내기, 계산서, 계약. 내기, 계산서, 계약 같은 거 다 뭐랑 연관된 거? 돈이랑 연결된 거. 돈이랑 연결된 거니까 경제활동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계속하는 말은 뭐야? 경제활동 때문에, 경제활동이라는 세속적인 것 때문에 뭐가 발달했다? 문자라는 게 발달했다라고. 뭐가 계속 반복된다?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틀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래서 중간쯤까지 읽었는데 틀이 계속 반복되네. 아, 이게 주제겠구나 의심하면서 어떻게? 빠르게 처리하셔라. 다음 보면은 우리가 예언자의 기록을 가지기 훨씬 더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윤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대. 자, 뭐에 대한 기록? 이익에 대한 기록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당연히 뭐겠어? 문자죠, 문자. 그러면 이익이라는 거는 뭐야? 경제활동이겠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어떤 기록을 남기기 훨씬 전부터 뭐가 발달했다고? 문자가 발달했다고. 왜? 경제 때문에. 또 반복이네. 사실 많은 문명은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대. 어떤 단계냐면은 기록하는 거야. 또는 남겨두는 거야. 그러한 종류의 훌륭한 문학작품을. 근데 그런 문학작품은 뭐랑 연관되어 있대. 그 문화의 역사랑. 다시 문화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 훌륭한 문학작품의 종류들을 남겨두고 기록하는 단계에 도달했대 못했대? 못했대. 그러니까 문화와 관련된 기록은 남았다 안 남았다? 안 남았다. 근데 뭐는 남았다는 거야? 경제는 남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러한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은 것은 for the most part 대부분 뭐래? 영수증 덤이래. 다시 역사를 나타내는 위대한 문학작품은 보관이 되지 않았대. 기록이 되지 않았대. 살아남은 거는 뭐래? 영수증 덤이래. 영수증. 우리 영수증이라는 건 일단 뭐겠어? 문자겠죠. 문자. 뭔가를 쓴 거니까. 그 다음에 영수증이라는 거는 뭐야? 무언가를 샀을 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영향을 줬다? 경제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뭐가?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경제활동 때문에 뭐가 발달했다? 문자가 발달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상업기업을 위해서 어떤 상업기업이냐면은
그러한 기록들, 그러니까 어떤 영수증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상업 기업을 위해서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았을 거야. 훨씬 덜 알았을 거래. 뭐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어떤 문화? 그런 기록들이 온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덜 알았을 거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업적인 기업이래. 상업적인 기업. 뭐야? 경제활동이겠죠. 경제활동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다고? 그러한 문자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문자가 없었으면은 이런 경제활동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경제활동 때문에 뭐가 발달했다? 문자가 발생했다. 라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걸 토대로 보기로 가봅시다. 고대사회 경제활동은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었다. 1번이 바로 정답이죠. 2번 고전 문학을 통해라는 거 없죠. 3번 경제발전의 정도가 문명의 발달 수준 안 나왔죠. 종교의 역사 안 나왔죠. 모든 문명이 위대한 작가 안 나왔죠. 답은 몇 번밖에 될 수 없다? 1번밖에 될 수 없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세상으로 오지 않았대. 유능한 도덕적인 에이전트 주체로서 오지 않았대. 또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그러한 상태, 즉 유능한 도덕적인 상태로 나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첫 문장을 읽고 우리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인간은 뭐가 아니다? 유능한 도덕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읽으시면 되겠죠. 그러나 하고 약간 소재가 변경이 되겠구나. 그러나 그 사이 어딘가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 오고 나가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뭐를 얻게 된대? 밑에 있죠. 예의를 얻게 된대. 근데 그 예의는 자격을 준대, 그들한테. 어떤 자격이냐? 멤버십, 구성원이 될 자격이 준대. 어디서? 도덕 주체의 구성원 안에서 구성원이 될 자격을 준대. 뭐가? 예의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벗을 통해서 뭐가 됐다? 소재가 살짝 전환이 됐다. 인간은 유능한 도덕 주체가 아니긴 한데 뭐는 배운다고? 예의는 배우게 된대. 이렇게 살짝 바뀌었다는 거, 초점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두시고, 유전자 발달 그리고 학습, 이 모든 것들은 기여한대. 어디에? 되는 거야. 예의 있는 인간이 되는 과정에 기여한대. 그러니까 유전자 발달 학습 모든 게 더 중요하대. 상호작용인데 자연과 널처는 양육이죠. 그러니까 천성, 본성과 양육의 상호작용은 그러나 엄청나게 복잡하대. 그리고 발달 생물학자들은 오로지 막 시작했대. 이해하기 시작했대. 단지 얘네들이 되게 복잡하구나라는 거를 이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대. 자, 일단 여기서 주의 깊게 보자면 중간에 또 뭐가 나왔죠? however이라고 소재가 한 번 더 바뀌는 어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재가 또 한 번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글을 보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유전자도 중요한데 learning, 학습도 중요해. 그래서 본성이라는 유전자랑 양육이라는 학습 사이에 뭐가 있다? 엄청나게 복잡한 관계가 있고, 이 발달 생물학자들도 이제 관심이 얘네가 되게 복잡한 관계가 돼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예의라는 걸 배우는데 예의가 어떻게 생겨난다고? 약간 선천적인 거 그리고 후천적인 게 굉장히 컴플렉스, 복잡하게 작용해서 만들어지는구나 까지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이동했다?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게 컴플렉스하게 작용하는구나 까지 이해를 하셨어야 됐습니다. Without the context, 자, 맥락 없이. 어떤 맥락이냐면은 세포나 유기체나 사회적 그룹이나 문화에 의해서 제공되는 맥락 없이는 DNA가 뭔데? 비활성화된대. 다시, 어떤 맥락이라는 외적인 요인이 없으면, 후천적인 게 없으면 뭐가 없다고? DNA가 활성화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도 중요하고 후천적인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이 한 번 더 반복이 뭔가 되는 것 같고, 사람인데 말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대. 도덕적이도록, 다시 도덕적이도록 원래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하게 단순화한 거래. 뭐를? 어떻게 유전자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과하게 뭐 했다고? 단순화했다고. 과하게 단순화했다라는 표현은 결국에 뭐랑 같은 말이다. 얘는 원래 굉장히 컴플렉스한 애다 라는 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 이 글의 however이나 but을 통해서 소재가 변경이 되었는데 결국에 컴플렉스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게 주제겠거니 의심하면서 어떻게 글을 마찬가지 빨리 읽으셨어야 됐다. 유전자랑 환경은 상호작용한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은 생각하는 걸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도덕적인 발달의 과정인데 아이들에게서 또는 어떤 다른 발달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논의가 될 수 있대. 뭐랑 뭐 대? 본성 대 양육으로. 다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의 관점에서 아이들에게서의 도덕 발전이 논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무의미하게 한다고. 본성이 먼저냐 양육이 먼저냐 라는 게 뭐하다고? 무의미하다고. 무의미. 그러니까 본성이 먼저인 거야 후천적인 게 먼저인 거야? 무의미하다고. 왜? 두 개가 복합적으로 컴플렉스하게 작용하니까 뭐가 먼저다라고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계속 반복이 되고 발달 생물학자들은 이제 안 돼. It is really both. 둘 다래. 둘 다. 한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컴플렉스 복잡하게 작용한대. 또는 천성이래. 양육을 통한 본능이래. 양육을 통한 본능이니까 어쨌든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둘 다 컴플렉스 복잡하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완벽한 과학적인 설명인데 도덕적인 진화와 발달이야. 인간에게 있어서. 다시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진화와 발달에 대한 완벽한 과학적인 설명은 very long way off. 멀리 떨어져 있대. 지금 당장 설명할 수 없어. 멀리 떨어져 있어. 왜? 이 관계가 굉장히 컴플렉스,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어쨌든 벗이나 하웨블로 소재가 계속 전환되긴 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게 합쳐서 컴플렉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반복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겠거니 하고 마찬가지 보기로 가봅시다. 진화인데 인간의 도덕성의 진화야. 뭘로부터? 문화적인 관점이래. 문화적인 관점으로 보면 돼. 복합적인 관점으로 봐야겠죠. 1번 틀리고. 어려움인데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진화 과정이래. 유전자 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이런 건 아니죠. 3번 필요성이 증가하는 거래. 아이를 도덕적인 주체로 교육하는 거에 필요성 이런 거 안 나왔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만 나왔죠. 4번 본성 대 양육 논란이래. 어디서? 발달 생물학에서. 이게 논란이 있었나? 논란이 없고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라고 했죠. 만약 5번 복잡한 유전 환경 상호작용이래.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둘 다 상호작용한다. 컴플렉스하게.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된다. 마지막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범인데 자연 커뮤니티의 침범이야. 비토착종에 의한. 다시 비토착종에 의한, 즉 외래종에 의한 자연적인 커뮤니티의 침범이 현재 평가된대. 뭘로? 가장 중요한 세계적인 규모의 환경 문제로 평가된대.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비토착종의 침범이 뭐하다고? 문제다라는 거죠. 문제. 첫 문장 읽고 이런 식으로 틀을 잡으시면 되겠고, 다음 보시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손실이 발생시킨대. 우려를. 뭐에 대한 우려냐면은 결과인데 생태계 기능에 대한 결과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를 발생시킨대. 따라서 이해인데 관계야.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주된 집중이 됐대. 어디에? 생태 연구에 있어서. 언제? 지난 20년 동안에. 다시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면 생태계 기능에 뭔가 일이 발생한대. 그래서 그 두 개 사이를 이해하는 게 생태 연구의 주된 쟁점이 되었대. 다시 생물 다양성이 뭐랑 연관이 있다고? 생태 기능과 연결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 글을 보면은 비토착종과 뭔가 생물 다양성 이런 게 완전히 다른 소재가 아니라 살짝 연결되는 소재죠. 뭔가 연결이 되는 소재구나 라는 정도까지의 느낌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조금 확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생물 다양성과 침범성 가설이래. 이 사람에 의한. 이게 말한대. 높은 다양성은 경쟁력 있는 환경, 그 커뮤니티에 경쟁력 있는 환경을 증가시킨대. 그리고 만든대. 그 커뮤니티를 침범하기에 어렵게 만든대. 다시 이 두 내용이 뭔가 합쳐졌어. 생물 다양성이 뭐하다고? 높아지면 뭐한대? 침범이 낮아진대. 침범할 수가 없대. 다시 high diversity, 높은 다양성이
뭐 한다고? 침범을 어렵게 만든대. 그러니까 여태까지 글을 정리해보면은 비토착종 침범이 문제가 됐대, 첫 번째. 근데 두 번째에서 갑자기 생물 다양성하고 생태 기능하고 뭔가 연결이 있대. 그래서 다음 문제에서 이걸 합쳐줬죠. 다양성이 높아지면 생태 기능이 높아져서 침범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진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다양성이 높아지면 침범이 적어진다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는 하셨어야 됐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많은 생물 다양성 실험이 수행이 되었대. 언제? 이 사람의 시대 이후로 이런 다양성에 관한 실험이 많이 수행이 되었대. 그래서 몇몇 메커니즘이 제한되었대. 뭐 하기 위해서? 종종 관찰된 부정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사이에? 다양성과 침범성 사이에. 다시, 다양성과 침범성 사이에 뭐가 있다고?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왜 부정적이야? 다양성이 증가하면 침범은 내려가네. 두 개가 부정적 관계죠. 다음 보시면 감소된 가능성이야. 비어있는 생태적인 지위에 줄어든 가능성. 그러나 증가된 가능성이래. 뭐에? 경쟁자에. 어떤 경쟁자면은 침범 성공을 예방해주는 경쟁자의 증가된 가능성이래. 이런 거 이외에도 다양한 커뮤니티는 추정된대. 자원을 더 완벽하게 사용을 하고 따라서 제한한대. 능력인데 침입자의 능력이야. establish, 자리를 잡는 침입자의 능력을 제한한대. 자, 다시 보시면 비어있는 생태적인 지위에 감소된 가능성이래. 비어있는 게 감소했다고. 그럼 비어있다는 거야, 안 비어있다는 거야? 안 비어있다는 거죠. 즉 뭐하다는 거야? 다양하다는 거야, 다양성. 다양하고 또 경쟁자가 뭐 했대? 증가했대. 경쟁자가 증가했다는 것도 다양해졌다는 거야? 줄어들었다는 거야? 다양해졌다는 거겠죠. 이렇게 다양해지면은 뭐 한다고? 인베이전을 prevent, 막아준다고. 침범 안 당한다고. 뭐야? 반복이죠. 또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래. 다양한 커뮤니티니까 뭘 말하는 거다? 다양성 말하는 거겠죠. 이런 다양성을 추정한다고 자원을 더 완벽하게 사용해서 침입자가 자리를 잡을 능력을 제한한대. 그러니까 침범한다고 못한다고? 침범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요쯤에서 이제 이게 정답이겠구나. 다양성이 높아지면 침범을 못하겠구나 라는 게 반복됐으니 이게 주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further, 게다가. 우리 게다가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소재만 살짝 다른 거다. 어쨌든 면밀하게 살펴보면 앞에 말을 한 번 더 패러프레이징, 반복해 준 거고, 더 다양한 커뮤니티래. 다시 뭐라고? 더 다양한 커뮤니티니까 다양성을 나타내는 거겠죠. 다양하면 믿어진대. 더 스테이블, 안정적이다 라고 믿어진대. 더 안정적이니까 침범할 수 있어, 없어? 침범을 못하겠죠. 더 안정적이래. because, 왜냐하면은 그들은 사용한대. 더 넓은 범위의 생태적인 지위를 사용한대. 뭐보다? 종이 poor, 별로 없는 커뮤니티보다. 그래서 마지막엔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틀로 설정했던 다양성이 증가하면 침범은 줄어든다라는 내용이 반복됐다. 이걸 가지고 다시 보기로 가보면은 carve out, 얻어내라. 더 비어있는 생태 공간을 얻어내래. 자, 생태 공간이 비면은 좋은 거였어, 나쁜 거였어? 나쁜 거죠. 생태가 비었다는 건 다양성이 줄었다는 거니까 1번은 아니고. 생태학의 가디언이래. 얘는 뭐 하는 거야? 다양성이 막아준대, 침범을. 다시 뭐라고? 다양성이 침범을 막아준다고. 2번이 정답이겠고. 3번, 모든 거를 움켜쥐면 모든 걸 잃는다. 이런 거 없었죠. 그 뒤에도 보니까 종이 푸어한 생태의 필요성이래. 종은 다양해야 된다 했죠. 4번, 문제인데 시험하는 거야. 생물 다양성 침해 가설을 시험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나? 이런 건 없었죠. 다양성의 딜레마인데 더 경쟁력이 있을수록 덜 안전하대. 더 경쟁적일수록 더 스테이블해서 더 안정적이었죠. 이런 건 아니고 딜레마도 그래서 아니다.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되지 않는다.